이제 오늘은 얼굴 각도 바뀌는 거에 대한 연습 설명을 드릴 거예요. 중점적으로 확인하실 부분은 눈과 귀의 간격, 거리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시간에 하면서 언급드렸던 건데 문제는 귀에서 발생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애들 가르치면서 확인한 방향에서 그냥 얘기 드리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귀의 위치에 변화가 크게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그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정면에 대한 정보만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의 문제인 겁니다. 보통 정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보기 때문에 거울을 봐도 자신의 정면을 바라보고 사람과 얘기할 때도 굳이 정면을 보죠. 사람 옆모습을 보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 정면에 대한 정보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나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측면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정면에 보다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그림을 그리고 창작을 해 나가는데 그 전에 얘기 드렸던 게 어떤 특정 물체에 대한 형태를 내가 파악했다라고 이해를 하려면 육면에 대한 형태를 다 파악해야만이 이 물체에 대한 형태 파악을 내가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파악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가장 많은 정면의 정보만을 가지고 정면도 그리고 측면도 그리고 반측면도 그리고 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귀에서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단적인 예로 정측면을 그리면 일단 눈, 코, 입이 얼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크다란 거예요. 왜? 정면에서 눈, 코, 입이 차지하는 면적이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절대 이 눈, 코, 입을 얼굴에 귀퉁이로 몰아넣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눈, 코, 입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귀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측면을 그려도 귀는 항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귀는 항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귀에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눈, 코, 입은 최대한 신경 쓰는 거죠. 반측면으로 가고 조금 더 측면으로 가도 어떻게든 구석으로 몰아넣으려고는 하지만 극단적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귀는 눈, 코, 입이 끝나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는 습관적으로 들어가요. 얼굴 형태와 귀는 습관적으로. 그래서 눈, 코, 입은 조금이라도 이동하는데 귀는 그대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수를 절대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얘기를 드리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얼굴은 눈, 코, 입은 정면에 붙어 있는 애죠. 정면에 눈, 코, 입이 붙어 있고 귀는 측면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붙어 있는 축이 애초에 달라요. 눈과 귀는 붙어 있는 면이 다른 면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적인 부분들을 강화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두개골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드렸고요. 두개골을 강조를 제가 했고요. 두개골에서 특히나 강조했던 부분은 모서리라는 부분이죠. 모서리. 왜? 이 모서리를 분명히 파악하게 되면 면이 꺾여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은 눈과 귀의 그 관계가 효과를 보게 됩니다. 모서리를 기준으로 눈과 귀가 꺾여 있는 것들을, 눈, 코, 입과 귀가 꺾여 있는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자, 이게 핵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하는 거에 있어서의 핵심이고, 평시점의 얼굴을, 자기가 만든 캐릭터의 평시점의 얼굴을 가지고 각도를 돌리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면에서
완전 측면으로 이동하기까지 분명히 변해야 될 것은 눈과 귀의 위치가 변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뭐 눈, 코, 입의 형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스타일에 따라서도 당연히 차이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좀 디테일한 부분의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즉각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러니까 눈, 코, 입보다는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이 뭐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어도 딱히 방법이 없으니 분명 한 번만 더 강조하면 여러분들의 그림에서 저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를 또 해볼게요. 완전 측면에 대한 정보를 먼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측면. 제가 정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만큼 그림의 그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면 뭔가 아는 게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그러면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나 이거 분명히 나 이거 이번 책에서 이런 거 들었고 이런 거 알았어. 이렇더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재밌으니까요. 자,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만큼 표현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알면 표현해야 돼요. 그림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알면 가장 좋죠. 내가 그림을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은 내가 정보를 많이 알게 된다라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또 사람이 또 이 정반대로 굉장히 야가 빠진 동물이라 그렇게 머리를 굴리는 걸 좋아하죠. 힘들게 하는 걸 싫어하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알게 되면 새로운 걸 더 알려고 하진 않고 알고 있는 정보를 꺼내오려고만 하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림상으로 연습하는 과정에서 표현을 하면 자료를 그렇게 의지하려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그냥 이미지를 꺼내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쉬우니까요. 굳이 뭔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쉽게 잘 그리고 싶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머리를 굴려서 뭔가를 꺼내오죠. 그게 어느 정도는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만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머릿속에서 꺼내와도 충분하겠죠. 문제는 한계라는 게 있죠. 한계라는 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한계를 또 깨려면 봐야 됩니다. 보고 영감을 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야겠죠. 업데이트 안 되면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업데이트 안 하고 완전 그런 예전 버전으로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꾸짖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기가 또 편하게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이미지와 발전적인 방향에서의 그림들 참고로 많이 봐야 되고 많이 보면서 무조건 영감을 얻어와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이제 완전 측면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 딱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처음 왔는 애한테 정측면을 시켜봅니다. 완전 측면에 사람을 그려보라고 하죠. 사실 정면은 다 잘 그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완전 측면 딱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얘는 조금만 하면 되겠다. 왜냐면 자, 한 애는 정면에 대한 정보를 70 정도 가지고 있고 정측면은 한 20 가지고 있어요. 한 애는 70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 50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분명히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정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찰력이 좋은 애들을 우리가 흔히 천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죠. 정측면에 대한 정보 한 번만 봐도 이해하는 능력치가 남들에 비해서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뽑아온다는 거예요. 눈으로 관찰해서 뽑아올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관찰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눈으로 뽑아올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모작도 하고 따라 그리고 뭘 하고 좀 더 노동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관찰력을 올리는 거죠. 한 번 보아서 기억 못하는 걸 모작해서 기억하게끔 하는 거니까요. 그 과정이 엄청 힘들죠. 사실 제일 힘든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완전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 해서 정면에 대한 정보에다가 완전 측면에 대한 정보를 다시 업데이트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전에 각도 변화하면서 얘기 드렸지만 정면에서의 정보는 정측면을 그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측면을 그리려면 정측면을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자기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가지고 정면을 가지고 머리 굴린다고 해서 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그 얘기를 강조를 드렸어요. 뭐 눈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야 됩니다. 귀라고 했을 때 귀와 관련된 정보들이 나와야 됩니다. 혹시나 지금 뭐 제가 지금까지 한 3번에 걸쳐 스터디를 했는데 분명히 눈과 귀에 대한 정보를 많이 흘렸죠.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기에 대한 정보들이 나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눈이라고 하면은 여기와 연관된 것들을 떠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 눈이라고 하면 일단 뭐 튀어나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었고, 여기에서 두개골 뒤통수가 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걸 통해서 눈 하나를 그림으로 해서 눈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눈 하나를 통해서 내가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내가 확인하고 정확하게 만들어 나가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률을 높이게 된다라는 거죠. 귀라고 하면은 당연히 목이 오게 되고 뭐 시점이라 이런 것도 올 수 있어요. 귀 하면 목이죠. 기본적으로 목 또 뭐가 있었지? 뭐 코끼리랑 뭐 비슷하다 이런 거는 뭐 너무 식상한 부분인 거고, 귀에 대한 이제 정보들도 앞으로 계속 더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계속 자기가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눈을 그릴 때 눈만 그리는 게 아닌 게 되고, 목을 그릴 때 아니면 귀를 그릴 때 귀만 그리는 게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그만큼 시야도 넓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림을 기획하는 과정부터가 더 탄탄해지게 되고 하나를 그려도 열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방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측면 할게요. 자, 정측면은 자, 정측면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건 귀입니다. 귀를 정가운데 박는 겁니다. 두상 자체도 약간 다르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두상이 정면은 직사각형 형태로 뽑힌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개골에서 알 수 있지만, 정측면은 직사각형이긴 하지만 가로가 굉장히 넓어지는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비례치 자체가, 가로 세로의 비례치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시작은 귀를 정중앙에 박으면서 시작합니다. 정면에서는 코를 정중앙에 박으면서 시작하지만 측면은 귀를 박고 시작합니다. 귀를 박고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더 늘려 나갈 수도 있고 뒤통수를 더 키워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수정의 방향들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측면을 들어갈 때는 애초에 본인의, 저 같은 경우에는 기분 자체가 다릅니다. 정측면 들어갈 때는 난 여기서는 귀를 멋있게 그려야겠어 라는 생각으로 아예 들어가 버립니다. 애초에 눈, 코, 입에 대한 비중은 없다라는 거예요. 눈, 코, 입을 멋있게 그릴 거면 정측면을 그리면 안 되죠. 정면이나 눈, 코, 입이 많이 보여지는 방향에서 그려야겠죠. 정측면이 가지는 매력은 또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매력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멋있게 그린다.
저는 귀하면 만두를 항상 만두를 항상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귀를 만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 뭐 항상 개인적인 건데, 그 석고상을 예전에 그릴 때가 있었어요. 석고상을 그리는데 3절지에다가만 연습을 하다가 2절지에다가 연습해야 될 때가 생긴 거죠. 근데 그 2절지에서 크기를 못 맞추겠는 거예요. 딴 건 다 맞추겠는데 귀가 항상 작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3절지에 그려야 될 귀가 2절지에 튀어나오면 당연히 작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귀를 무조건 키워야만 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리는 귀는 항상 틀린 거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귀는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지에 맞는 사이즈의 귀를 그리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예전에 동네에서 먹던 군만두가 생각이 나서요. 그 중국집에서 시킨 군만두인데 엄청 컸어요. 맛도 엄청 없었는데 딱 그 사이즈만 왔다라고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절지에 석고상 그릴 때 귀는 무조건 군만두를 떠올렸어요. 군만두를 떠올리고 사이즈를 거기다 맞췄죠. 약간 그 군만두가 귀같이 생겼어. 약간 실제로.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자꾸 군만두가 생각나네요. 군만두. 그 군만두는 맛있지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뭔가 그런 이미지적으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자, 귀를 정가운데 박습니다. 귀를 정가운데 박으면 1차적으로 귀를 정가운데 박았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눈, 코, 입이 바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무조건 성공한 거예요. 무조건 성공한 거예요. 정면에서 무조건 벗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얼굴에서의 면적에서 보면, 이거는 실제 인물화를 바탕으로 보면요, 눈, 코, 입의 면적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전체에 있어서 5분의 1 정도 분량에 눈, 코, 입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딱 완전 측면에서 끝, 이게 아니라, 그전에 얘기 드렸죠. 자, 이게 더 중요하죠. 자, 그러면 귀가 더 뒤통수 방향에서 바라본 각도, 사실 이것 때문에 완전 측면을 한다고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귀가 중앙에서 더 안면부를 더 침범하는 방향으로 넘어와야겠죠. 뒤에서 바라보게 되면 뒤통수가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뭐 현상이죠. 얼굴이 각도가 돌아가는 데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죠. 거기에 그냥 그대로 적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를 앞쪽으로 더 당기죠. 물론 이제 귀의 뒷면부가 보여지는 현상이 그게 이미지가 필요하죠. 요런 것들은 그냥 귀가 살짝 뒤에 갔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찾아서 따라 그려보면 되죠. 방법적으로 접근해버리면 되죠. 자기 스타일대로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주일 동안 귀만 그리면 귀 못 그릴 사람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그 각도의 이미지를 참고해서 따라 그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중앙에서 귀가 더 앞으로 침범해 넘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 코, 입이 면적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더 이상 얼굴이라는 거에서 눈, 코, 입에 대한 거에 대한 이미지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각도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눈, 코, 입을 변형시켜 나가는 거에 있어서도 기준이 분명하게 생기죠. 그전에는 눈, 코, 입을 잘 그리려고 눈, 코, 입을 그리고 최대한 각도가 바뀌어도 눈, 코, 입을 잘 그리고 싶다라는 식으로 감정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든 변할 수 없는 건 눈, 코, 입에 내가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 측면을 그려도 눈, 코, 입이 완전 측면을 그린다라는 거에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눈, 코, 입인 거예요. 눈, 코, 입 잘 그려야 되는데 눈, 코, 입 멋있게 그려야 되는데 이거 여기에서 계속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각도가 바뀌어버리면, 자, 뒤통수 방향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눈, 코, 입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눈, 코, 입이라는 게 이렇게 하찮게 사라져버리고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진정으로 효과적으로 눈, 코, 입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담 없다는 거죠. 눈, 코, 입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각도에 필요한 눈, 코, 입이다 라는 것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 정확한 눈, 코, 입에 대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겠죠. 거품 없이, 부담 없이. 그냥 요 각도의 이미지들 따라 그려 보시면 됩니다. 뭐 처음에는 요 각도 처음에 하실 때는 분명히 끔찍한 얼굴도 몇 번 만나보게 돼요. 이렇게 적나라한, 그러니까 얼굴 라인을 사실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그 이미지는,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캐릭터 이미지는 사라지죠.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어떻게 또 이렇게 접목할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해야겠지만, 최우선으로 중요한 건 귀 위치가 변화되면서 얼굴에 그런 각도가 바뀌는 거에 대한 시작을 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일단 귀 위치에 대한 거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눈과 귀의 간격이 각도에 따라 뒤통수 방향으로 더 돌아가게 되면 이제 또 만나게 되겠죠.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였어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 요렇게 저는 이제 눈과, 자, 귀를 잡으면 있잖아요. 귀를 잡으면 눈과 코의 길이가 대충 설정이 잡히죠. 아, 대충 뭐 미간과 코가 이쯤에서 나온다. 보통 코 길이를 귀라고 보니까요. 그러면 뭐 이거를 귀를 다 그려버리면 안 됩니다. 대충 위치만 잡는 거죠. 아, 그럼 내가 귀를 이 정도 크기를 잡으면 뭐 보통 코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그리게 되죠. 대충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요. 눈을 그리게 됩니다. 자, 눈을 그리면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눈끝을 통해서 뒤통수를 알 수가 있죠. 조금씩 그 형태를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자, 미간 쪽이 나오게 되면 그 전에 얘기 드렸던 코끝을 제외하고 앞선 라인은 동일선상이란 거죠. 비슷하게 왔다가 턱이 나온다는 거예요. 턱이. 그러면 약간 끝점들이 잡히기 시작하죠. 뒤통수, 턱, 뭐 귀를 통해서 안면부, 주요 안면부, 그럼 이마 라인까지만 잘 확보하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자신의 그림을 검토해 나갈 수도 있고, 요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맞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턱을 지나면 여기서부터는 자,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 측면에서 턱선은 목으로 가는 게 우선입니다. 자, 이게 최우선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요. 얘와 턱을 연결해 줄지 말지는 차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캐릭터가 굉장히 마른 캐릭터라면 엮어주면 될 것이고, 뚱뚱한 사람 그리면 어떡할 거예요? 뚱뚱한 사람 그리면 이거 엮을 수 없잖아요. 뭐 살이 접혀서 엮을 수 있을까라면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여기서는 골격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턱선만 잡아줍니다. 여기만 잡아주고, 얘는 입을 타고 내려온 이 턱선은 목선으로 갑니다. 명암으로 묶어줄 수는 있겠죠. 선으로 묶는 것은 조금 더 고려해보고 방향을 내려야겠죠. 눈끝을 통해서 뒤통수를 파악하면, 여기서부터 강조해서 드렸죠. 여기서의 관심사는 이제 목입니다. 목. 그래서 두상을 빨리 정리하고 이제 목 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지어 내려올 것인가가 관건이죠. 저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물음표라는 이미지로 바라봅니다. 물음표. 이 라인대로 따라가죠. 약간 이미지를 그렇게 영감을 받아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선으로 빠지게 되겠죠. 입 같은 경우에도 눈이 뭐 이만큼으로 몰려버리면,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면 입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완전 측면의 정보로 얘기를 드리고, 목은 있잖아요. 목은 수직이 아니에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목이 수직일 경우는 허리 상체가 뒤로 젖혀졌을 경우만 목이 수직입니다. 이거는 뭐 확실시 할 수는 잘 없지만 그나마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선택에 폭이 없어요. 몸이 뒤로 젖혀지고 있는데 머리 깨지고 싶지 않다면 뒤로 자빠지고 싶지 않다면 목이 수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마네킹은 뒤로 밀면 그냥 목이 뒤로 인치로 계속 뒤로 넘어가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방향에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되면 이게 거북목이겠죠. 목이 수직이 될 경우는 상체가 뒤로 갔을 경우에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쏠릴 경우에 목이 수직이 된다. 이런 것만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 측면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죠. 지금 호균 씨 지금 약간 측면 얼굴이 각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좀 더 수직으로 잡아보면 이게 항상 본인의 습관에서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겐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돼도 자신에겐 굉장히 큰 혁신이라고 볼 수 있죠. 약간의 뭐 각을 조금 더 트는 것도 자신에겐 새로운 정말 모든 게 새로운 걸 수도 있겠죠. 방금 그 호균 씨가 그려놓은 얼굴의 각도 방향은 약간 측면에 가까운 반측면? 그 느낌입니다. 한번 그려보면 측면에 가까운 반측면의 방향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죠. 요거죠. 이거 완전 측면의 각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요. 이렇게 되면 눈썹을 안쪽으로 붙이고 눈을 안쪽으로 붙이게 되면 입이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는 귀가 뒤통수에 가까이 있어요. 딱 여기와 미간을 엮으면 수직이죠. 요런 흐름을 타면 이거는 45도 각도에서 가까운 형태가 됩니다. 그 뒤로 밀면 45도 됩니다. 귀 뒤로 밀어버리면. 그냥 완전 측면이라고 정측면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 45분 시작해요. 30분. 그 얼굴을 연습을 한번 자신의 캐릭터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서 그 자신이 그린 캐릭터 방향에 맞게끔 두개골도 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정측면을 그렸으면 정측면에 두개골을 한번 그려보시고 반측면을 그리면 반측면에 두개골을 그려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두개골에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부분, 모서리죠, 모서리. 이 모서리가 중요하죠. 자,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면을 분할하게 되는 거니까요. 면을 분할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면을 분할했는 면에서 중심에는 각각 코와 귀가 위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각각 코와 귀가 위치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코와 귀의 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각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코를 그리면 눈도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이들의 어떤 간격을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양하게 각도가 틀어지는 방향에서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눈, 코, 입의 위치들을 귀까지 포함해서 그 위치들을 맞춰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두개골을 연습해보자 라고 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이 모서리면입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나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얼굴을 그리면 무조건 두개골의 모서리. 대충 이렇게 잡으면 선택하죠. 정면부가 많이 보이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측면부가 많이 보이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뭐 측면부가 보이는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잡아버리게 되죠. 자,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 이 틀에 맞게 그림이 그려질지 않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시작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틀리지 않게 거기 그 각도에 맞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 나누죠. 그럼 여기가 귀죠, 여기가 코죠. 이렇게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이 좁아진 면적에 눈을 그려야 된다라는구나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냥 눈 그려놓는 게 아니라 아 눈 면적이 엄청 좁네. 그러면 딱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선택할 수 있는 눈의 각도가 정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미간, 턱 같은 선상에 잡고 귀 위치는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제가 통을 좁게 잡아버렸기 때문에 좀 더 넓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턱선 엮어 갈지 말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빠지죠. 그러면 이 각도에 맞게 나오게 됩니다. 뭐 앞머리 뽕이 살릴 거면 적극적으로 살릴 수도 있죠. 이 각도에서. 아니라면 정면부가 많이 보이는 방향을 선택한다면 이게 모서리입니다. 그러니까 두개골에서 모서리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게 되면 자신의 스타일대로 맞춰 나가면 되겠죠. 그럼 귀가 여기 있죠. 그러면 딱 알 수 있잖아요. 눈, 코, 입을 그릴 수 있는 면적이 넓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눈, 코, 입의 형태를 좀 그리면 되겠다. 나는 말이 쉽지. 아, 가슴 아픈 현실. 말이 쉽지. 중요한 건 미간과 턱이 같은 선상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그래도 어떤 각도에서든 얼굴을 그려 나갈 때 도움을 주는 방향인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잡히죠, 그죠? 요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검토를 해봐야 돼요. 눈, 코, 입. 얘를 기준으로 맞는지 검토해 봐야 되고요. 얘와 얘가 간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계속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토해 볼 기준이 생겼다라는 점에서 수정을 하면서 발전되어 나갈 수 있겠죠. 발전되어 나가는 그림을 자꾸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그게 머릿속에 저장이 되고, 그러면 좀 더 단기간에 실수 없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식으로 발전하겠죠. 이렇게 연습하시다가 안 되시거나 모르시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림으로 보내주시고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게 안 돼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캐릭터 연습, 다양한 각도에서 캐릭터 연습하시면서 캐릭터성이 유지되게끔 고민을 계속 해야겠죠.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뭐 측면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반측면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는 본인들이 그 안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핵심은 그거죠. 눈과 귀의 간격, 거리가 어떻게 될 건지. 자, 호균씨 지금 그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반측면 있잖아요.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반측면의 그림에 귀 위치가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그 각도의 눈을 보면, 자, 양쪽 눈이 이렇게 반대편 돌아가는 면에 있는 눈의 위치, 눈이 제법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라면 귀가 외곽에 걸쳐져야 됩니다. 귀가 외곽에 걸쳐져야 돼요. 지금 그 호균씨 그린 그 각도에서는 귀가 있잖아요. 라인 안쪽으로, 이 귀 형태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귀 형태가 라인 안쪽으로 들어올 경우는 이쪽 눈을 그리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본인이 느껴질 때예요. 그렇게 되면 이 눈이 무조건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완전 측면 한번 봅시다. 완전 측면, 정측면 보면 귀가 라인 안쪽으로 무조건 들어와 있죠. 이 귀가 라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이거는 반대편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반대편 눈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반대편 눈을 그리기가 너무 힘이 든다라고 느껴질 때는 얘가 들어올 수 있어요. 반대편 눈을 그렸다. 그렇게 볼 때는 웬만하면 이 귀는 이 라인과 비슷한 선상에 나오게 되고, 묶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각도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피드백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거를 뒤로 좀 빼세요. 앞쪽으로 뒤로. 좀 뒤로. 조금 더, 그러죠. 그런 거죠. 그렇죠.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나만 자연스러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눈과 귀 돌아가는 위치에 눈과 이 귀와 이 뒤통수 간의 간격은 서로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거예요. 얘가 많이 안 보여지게 되면 얘는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얘가 보여지게 되면 얘는 바깥으로 밀려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얘랑 얘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 눈을 여유있게 그리니까 얘가 이렇게 라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얘는 완전 납작하잖아요. 그죠? 반대편 눈에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얘가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이거를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귀 위치와 눈의 그 거리를 계속 수정하면서 각도를 맞춰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일단 얼굴 각도 바꾸는 거는 이 정도만 일단 얘기 드릴게요. 동영상은 항상 이거 두개골 동영상 제가 보내드렸나요? 내가 그 깜빡하고 안 보내줬나? 안 보내줬구나, 내가. 보내줬어요? 동영상 항상 보내드립니다. 깜빡했나 싶었네. 안 보내주셨죠? 맞아. 내가 여기저기 돌리느라. 같이 보내드릴게요. 내가 정신이 없네. 그래서 무조건 보내드릴게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본인들의 그림에서 제가 바라는 부분입니다. 본인들의 그림에서 각도가 자유롭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평시점의 제한에서만큼은 각도가 정면부터 정측면을 넘어서서 뒤통수가 많이 보여지는 방향까지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이 눈과 귀의 거리 간격이 각도마다 바뀌는 거죠. 거리가 바뀌는 거기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한 많은 연습들이 당연히 따라와야겠죠. 그래서 그 적응을 통해서 좀 더 그러니까 각도마다 일단은 그 방향에 맞게끔 눈과 귀의 위치를 맞추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거는 맞아질 수 있어요. 연습을 통해서 눈과 귀의 거리를 조절을 하면서 각도마다 그 방향에 맞게끔 접근은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는 그거죠. 같은 캐릭터처럼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같은 캐릭터의 느낌이 나게끔 고쳐 나가야겠죠. 하지만 먼저 잡아야 될 걸 잡고 그 다음 걸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들의 캐릭터를 연습하시면서 한번 딱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캐릭터를 닮게 그리고 안 그리고 각도마다 캐릭터가 닮았느냐 아니냐 연속성이 있느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각도를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본적인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정면에서만 의존된 정보가 아닌 측면의 정보를 자기가 파악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서의 접근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도마다 자기가 그리는 연습하면서 각도마다 그 각도에 맞게끔 두개골도 간단하게 한 번씩 그려보시면, 자, 두개골을 정밀하게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두개골에서 알고자 하는 건 뭡니까? 면이잖아요, 면. 두개골에서 눈, 코, 입과 귀가 위치해 있는 면이 다르고 그 모서리가 지나가는 그 부분만 파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고 또 얼굴 그려놓고 두개골을 멋있게 그리면 당연히 좋죠. 보기야 좋죠. 하지만 힘들잖아요, 그죠? 나중에 갈비뼈 12짝 어떻게 다 그립니까? 저는 갈비뼈 12짝 절대 다 안 그립니다. 뭘 알아야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개골에서 내가 빼먹어야 될 게 뭐냐가 중요한 거고, 그거를 알기 위한 두개골을 그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과하게 잘 그리고 너무 잘 그린 그림 보내주면 제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최대한 한번 면적인 파악을 자기가 돕는 이해를 도와가는 방향에서 두개골을 파악해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한 5분, 10분 쉬었다가 그때는
미간에 대해서, 미간과 표정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올게요.